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제가 어제 내일의 코인 방송에서 같이 청산 히트맵을 보면서 이 단무지를 잡아먹으러 75,500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젯밤에 정확하게 75,500을 뚫고 76,000까지 터치를 한 다음에 다시 조금 밀려서 내려와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이전보다는 한 계단 올라와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되나 궁금하시겠죠. 전문가님과 세심하게 진단 내려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뉴욕 증시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감에 나란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2021년 이후에 최장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S&P 500 지수도 전쟁 이후에 나타났던 하락분은 완전히 만회를 하고 이제는 연초의 고점 재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협상 기대감은 또 국제 유가도 하락시켰습니다. 브렌트유와 WTI 모두 4% 넘게 하락했고요. 이제 WTI는 80달러대 후반까지도 밀려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젯밤에 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는데요. 물가가 너무 치솟진 않았을까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전년 대비 상승률은 4%까지 오르기는 했지만 전월 대비 수치로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예상치를 꽤나 밑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 압력이 시장이 우려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데이터가 과연 연준에게도 추가 긴축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얘기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번에는 골드만삭스 내용 한번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죠. 고팍스와 관련된 얘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월가의 투자은행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에 조금은 소극적이었던 골드만삭스가 이제는 프리미엄 인컴 ETF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상품은 비트코인의 현물 ETF와 콜옵션을 결합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품인데요. 현물 ETF를 기초로 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해서 현금 수입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강한 상승장에서는 일부 수익이 조금 제한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횡보 구간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만삭스의 이번 행보는 이제는 비트코인이 단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자산을 넘어서 안정적으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까지 포장이 조금 가능함을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아직 SEC에 신청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티커명이나 상장 거래소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승인까지 만약에 완료가 될 경우에는 이제는 월가의 대형 은행 간의 이 암호화폐 상품 경쟁이 지금보다도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이제는 수익형 ETF까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흐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까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열기가 이전만 못하다라는 생각 다들 하고 있으시겠죠. 작년에도 우리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면서 국내 거래소들이 조금은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5대 거래소 운영사들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34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보다 22% 줄어든 수치였는데요.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 등의 매출 하락이 발생했고요. 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들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순이익은 더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이번 공시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고팍스가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 1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요. 이 장부상으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고파이 미지급 사태, 저희 방송에서
방송에서도 심심치 않게 말씀드렸었죠. 바이낸스로부터 빌린 가상자산들의 시세가 오히려 하락한 점이 갚아야 할 부채 규모를 줄였다라는 부분에서 손실을 축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팍스는 지난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조금 팔고 테더를 더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성을 바꾼 포트폴리오가 평가 이익을 조금 바꿨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에 맞게 포트폴리오만 조금 잘 바꿔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고 있는 손실은 조금 줄이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들 세워볼 수 있겠죠. 내가 가진 포트폴리오를 조금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 고민이 깊으시다면 오늘 전문가님 통해서 또 힌트를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도 그래도 비트코인은 약간이지만 오름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3% 정도 상승하고 있죠. 현재는 74,500달러 살짝 위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76,000도 터치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번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여타의 메이저 코인들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3% 하락하고 있고요. XRP는 0.07%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솔라나가 조금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2% 넘게 밀리면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에서도 조금은 힘이 부족하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잘 버텨주고 있지만 알트들이 조금 따라와야 우리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들여다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을 함께하고 있는 김동환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헷갈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들, 지지와 저항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서 어떤 종목을 담으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도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두고서 이 74K를 일단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74K 위에 조금 안착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지난주에 전문가님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래도 조금은 잘 상승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흔들림은 있었지만 제가 늘상 체크해드렸던 71.6K가 1차 저항이고 73K의 강력한 저항 매물대가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쵸. 이제 조금 저항 매물대를 흡수하면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전쟁 이슈가 소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나오면은 안전한 진입으로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우선적으로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늘상 말씀드리고 있는 반익반본 전략으로 해서 수익을 조금 많이 내어드렸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렸던 차트입니다. 이제 시간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
시나리오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던 거고 반익 반본 전략으로 해서 15번의 트레이딩 중 10번의 수익과 그리고 3번의 손절 그리고 2번의 본줄 로스가 났는데 이 차트가 변함에 따라서 구조물이 변경이 되거나 불리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잘라내거나 스탑로스를 설정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손익비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조금 짧게 매매가 조금 들어갔던 부분이긴 했는데 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수익이 내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항 부분이나 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더라도 진입이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목표를 잡고 움직였던 거는 자금을 지키면서 매매를 했던 게 좀 더 우선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해외 거래소라든지 국내 거래소를 같이 병행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 대한 주도권 자체를 비트코인에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저항 부분과 지지 부분은 항상 늘 체크하셔야 하기 때문에 종목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변동성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언제든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볼 때까지만 해도 정확한 박스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죠. 지지와 저항 라인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먹고 또 먹고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 실천으로 옮기기가 어렵다는 생각 하시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정보방 안에 있으신 분들은 이 안에서 굉장히 승률이 높게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전략들 가져가 보셨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이 전문가를 왜 몰랐을까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도 비트코인 같이 한번 차트 보면서 전문가님은 어느 라인을 설정해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또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일단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74K 위로는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그럼 지지와 저항을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거 차트를 보고 들어왔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지금 준비했던 차트다 보니까 지금 76K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왔던 부분이긴 하죠. 네. 이제 메인장은 76K로 잡으면 될 것 같고 이제 76K에서 이제 조금 안착을 해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시장 자체에서 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단기 거래량이 좀 실린 만큼 상승 추세가 우위에 있긴 하지만 이제 포멀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숏 손익비가 조금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네. 이제 76K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찍고 바로 내려왔죠. 네. 그 구간 자체가 조금 손익비가 좋은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차트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손익비 자체가 어쨌든 조금 더 짧게 들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수익 구간은 좀 더 많게 들고 갈 수 있는 구간들이 요즘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와 저항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지지는 지금 사실 66K 정도로 저는 잡고 있는데 오, 정말 러프하게 잡으셨네요. 맞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74.8K와 76.9K 사이에 대한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상승 추세가 우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짧게 들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횡보를 하면서 옆차기가 계속 이뤄진다라고 하면은 상승 쪽으로 가기가 조금 많이 높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움직이는 거를 제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언제 또 전쟁 이슈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어떻게 또 맞아요.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늘 보시면서 기다릴 수 있는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기다림의 미학이 조금 새겨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 다행인 건 74K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는 약간 나아졌다 정도로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은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언제 또 협상 결렬됐다, 뭐 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 전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러프하게 잡아주셨다는 66K 부분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조금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한 76.9K 그 위로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는 점 여러분이 항상
새겨두시면서 전문가님의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조금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더리움은 어떨지도 궁금해지죠. 최근에는 또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차트를 조금 준비했는데 이제 조금 2달 동안 횡보했던 구간을 돌파를 좀 시도했던 구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이쁘게 차트가 좀 그려졌다라고 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예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변동성이 조금 있었고요. 이제 이더리움도 같이 따라는 가지만 네. 그래도 확실한 지지 구간에서는 잘 버티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 됐던 게 지금 한 280만 원대 지금 계속 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15% 16% 정도 수익이긴 하던데 네. 지금 메이저 코인들이랑 같이 담을 수 있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지지와 저항 부분도 체크하고 있는 이유도 그렇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는 지금 현 구간 돌파 시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2,600달러 선까지는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 지금 제가 여기 차트에서 그려놨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움직임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지지 구간은 제일 첫 반등 시점이 2,000달러거든요. 2,000달러 선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전체적인 시장을 주도권을 갖고는 있지만 이더리움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항상 늘 정보방에서 제가 늘상 체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입장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흐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왔었던 그 지지 라인은 2,000달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어두신 이 차트를 보면 하단의 추세선도 살짝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자리에서 조금 밑에 닿을 법한 그 라인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300달러 지금 위에 있겠지만 네. 그래도 2,100달러 선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조금 열어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오. 왜냐하면 비트코인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좀 더 많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항상 리스크를 좀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또 2,300달러 위에서의 움직임을 견조하게 가져가고는 있지만 2,100달러까지는 또 조정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차트가 비트코인보다도 더 예쁘다라고 조금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주고 있으시니까요. 이더리움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보방 안에서 향후 대응 전략들까지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나 이 차트를 면밀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런 전문가님이 선택했던 코인은 또 어떤 게 있었을지 같이 한번 만나봐야겠죠. 비중 100%로 익절을 한 코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제가 정보방에서도 오픈해 드렸고,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이제 들고 왔었던 히든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종목은 지금 시청하셨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들 기억이 남으셨을 텐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총 정리본을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이제 1,780원에서 매수가 진입이 될 때, 제가 항상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게 매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1,800원대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안착만 하고 계속해서 행보가 이어가더라도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적으로는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렸던 반익 반분 기준점으로 10%가 수익이 나왔고요. 나머지 50%는 들고 가고 있다라고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2,100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2차 타겟까지 이어지면서 18% 정도가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왔던 부분이기도 오. 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조금 많이 보인다라고 저번 주 방송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상 이런 종목들 지금 제가 방송에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매수하는 태점 그리고 1차 타겟, 2차 타겟까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계속해서 종목방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응을 못하고 계시고 수익을 못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정보까지 같이 챙겨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니어 프로토콜 반절은 익절을 하고 아직까지는 홀딩 중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2차 목표
효과까지 터치했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간략하게 짚어주시기는 했지만 정보방 안에서는 전문가님이 보유하신 히든코인들 항상 현황들을 조금 오픈해주고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게 저번 주에 이제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10% 수익 후에 나머지 비중은 홀딩 중이다라고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데 이렇게 익절을 깔끔하게 완료하고 나머지 종목들도 제가 계속 수시로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온도 파이낸스라든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 종목으로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제타체인은 처음 보셨을 건데 이거는 이제 저번 주에 갖고 왔었던 히든 코인이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다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지금 출발을 했더라고요. 지금 아침에 지금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유지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용하게 바닥 다지면서 준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도 제가 지금 오픈해 드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되시고요. 어쨌든 지금 눈치가 조금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쨌든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고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 때는 제가 정보방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도 같이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히든코인은 제타코인이었다, 제타체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는 와중에 굉장한 슈팅이 나온 모습이 업비트 안에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무빙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전략과 함께 하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대응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히든코인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향후 대응 전략들까지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조금 지나간 거 아니냐, 나는 새로운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더 많으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또 오늘을 위해 새로운 히든코인 가져오셨습니다. 어떤 코인일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즘에는 또 거래량도 중요하고 한번 슈팅이 나올 때 빠르게 나오는 전략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거를 좀 가져오셨을까요? 예, 차트를 보면은 제가 그동안에 들고 왔던 히든코인의 차트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펌핑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이 종목에 지금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비중을 설정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은 수익 보기가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해서 나온 자리이기도 하고 이런 자리에서도 손익비도 챙기기가 좋고요. 한번 슈팅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이기도 하고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15%에서 20%는 1차 타깃으로 움직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뒤늦게 종목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진입 타점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네. 이제 자리가 나오면은 진입 구간을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브리핑이 이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방에서도 이 히든코인도 오늘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오르는 코인을 미리 잘 잡을까 궁금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올라가려고 드릉드릉 시동을 걸고 있는 그 패턴을 보이는 코인들이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오늘의 히든코인도 여태까지 올랐었던 여타의 다른 히든코인들과 굉장히 흡사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타점과 함께 하셔야지만이 정확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열려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 통해서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잘 챙겨주신다고요. 네, 이제 조금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으면은 이제 조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실패의 원인은 저는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해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간을 압축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이거든요. 좀 더 빠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을 쌓으면서 만들어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많이 조급하실 건데 제가 늘상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반익 반본 그리고 매수에 대한 근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포트폴리오 안에 집중적으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보방 안에서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